금요일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이죠. 아직도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은 것 같은데 후유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 쪽. 그래서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쉴 때도 됐습니다. 탄력을 받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6월 중순부터 올랐거든요.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지금 입방향으로 움직였죠. 쉴 때도 됐습니다, 지금. 아직 추세적으로 전환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겠느냐,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저항선이 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멈출 때가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9월달 정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상황을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미국 쪽은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다른 지역은 좀 그렇더라도 미국은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체면을 구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경기 수축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가격은 과도한 하락 때문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지 이게 추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값은 이미 말씀드렸었지만 1800원, 온스당 1800달러 넘고 나서 머리가 좀 둥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둥근 머리를 만들고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거론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이 제멋대로 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을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치 대상으로만 쳐다봤다가는 패착을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동기 증감률이 드디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왔거든요. 올라온 추세에서 잠깐 내려오긴 했었지만 여기서 하락폭이 좀 지금 상당적으로 센 편이고, 코어 쪽으로 보면 내려오는 강도는 좀 줄었어요. 전년동기 대비. 하지만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놓고 보면 뭐 전체 CPI의 전월비는 아예 증가를 하지 않았고, 코어도 중간 속도가 줄어서 일단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기는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미국 쪽 보면. 하지만 강도는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시건 대학교의 그 향후 1년 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PPI거든요. PPI의 전월 대비 증감률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로. 최근 들어본 가장 처음인데, 역시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코어거든요. 코어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는데, 코어라고 하면 뭐 식음료,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료 부분이잖아요. 저기 음식 부분을 뺀 거잖아요. 에너지 부분이 빠지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고, 전체를 보면 쭉 빠졌죠. 아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면 좀 감소했지만, 코어면 다른 쪽 영역, 지난번에 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주택 관련된 거주 비용이라든가 혹은 다른 비용들이 아직 하락 조짐이거나 진정되는 조짐까지 넘어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어 PP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덜하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PPI는 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CME 쪽에 그 패드워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문가들 예측인데, 이게 지금 9월 21일 날 연준에서 0.5포인트 올릴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2.7에서 3.0까지 보고 있죠. 지금 이제 하단치가 2.5까지가 있죠. 0.5 올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11월 달 돼서는 0.5 또 올린다고 예측하고 있죠. 3.5까지 올라가 있죠. 9월 달에는 3.0까지 올라가 있고, 보면 후단이 그죠? 11월 달에 보면 여기 3.5까지 올라가고 있죠. 12월 달에 보면은 3.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3.75 가장 높죠. 얘가 0.25 올린다는 거죠. 1월 달 가면 3.75가 있고, 여기도 있지만 3.75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0.5포인트 두 번 올리고 0.25포인트 한 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하단이, 그러니까 뒷단이, 후단이 3.75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연준의 프레드를 보면 이게 파란색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려오다가 10년 국채 수익 다시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이거 빨간색이 3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 연두색이 3개월 국채 수익률입니다. 내려오다 멈추거나 위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내려오다 멈춰 있습니다. 지금 갭이. 그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밀접한 상황관계가 있으니까 3.75까지 밀려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데,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다가 멈추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트리플 C를 하나 더 놨습니다. 보라색입니다. 보시면 추세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트리플 C는 내려가고 있죠. 하이트 채권 시장은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주식시장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이트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추세는 주요 그 지지선을 다 깨고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안정화 국면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시장 자체는 지금 불안정한 게 아니고 안정한 형태로 가 있고,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 특별히 급격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대 이 스프레드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 물론 2000년대에는 이거보다 좀 빠른 시기에 주가 정점을 맞고 움직였거든요. 2000년대는 늦게 그리고 저점을 찍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요 그 스프레드로만 보는 주식시장은 정점까지는 안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에서 연설이 다음번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강력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연준 이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잭슨홀에서 발언을 할 때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강력한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번에도 그냥 평타 정도 하는 수준, 시장을 크게 흔들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 한숨 쉬어가는 거지, 이게 뭔가 방향성을 전환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리테일 세일 전월 대비 증감률이 코어가 나왔거든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어 리테일 보면, 여기 보시면 계속 윗단에 서 있죠. 작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요게 그 이전에 살짝 줄어들어서 나왔던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최종치입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요번 달 들어서 바로 다음 달 0.8로 증가치가 높았다가 최근, 상대적으로 증가치가 제로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로는 아직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죠. 판매 지역은. 가동률은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기업들이 뭔가 계속 돌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산업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놓고 보면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전체 소매 판매가 약간 전월 대비 강도가 세지 않은 게 좀 눈에 걸리긴 하는데, 가동률이나
산업 생산 정도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PMI 지수 제조업 쪽에 있는 것들도 지역별로 놓고 보면 이제 반등세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쓰러져 갈 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입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전월 대비 계속 일정 패턴에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심리 지수거든요. 톰슨 로이터에서 하는 심리 지수인데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였고, 미시간 심리 지수도 보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거든요. 기대 심리 지수도 역시 반등했습니다.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심리 지수를 놓고 보면 일정 부분 9월, 10월달, 8월달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패턴으로 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다만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보면 산업 생산이 이게 좀 오르락내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유럽은 그렇게 경제 탄력이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월 대비 증감률이 좀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미국의. 유럽의 유로존 심리지수인데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 강도가 좀 줄었다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은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인해서 경제 지표나 심리 지표가 그렇게 개선이 쉽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대로 겨울에 가서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좋은 쪽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우리나라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이 6월 달에는 좋지 않았었는데 7월 달에는 살짝 반등했습니다. 수입도 그렇고요. 수입은 뭐 일정 부분은 버티고 있는데 수출이 안 좋았었거든요. 수출이 이렇게 안 좋아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활력도가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중국 쪽이 상당히 많고 그렇긴 하지만 아시아, 미국, 베트남 뭐 이런 쪽 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표의 수출이 글로벌 경제를 약간 반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반등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우리나라 심리지수는 이게 톰슨 로이터에서 뽑아내는 건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나 그 다음에 ESI 이런 것들이 BSI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미 보여드렸고,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빨리 무엇인가 액션을 경제 쪽에 몰입해서 해야 되는데 끌어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이게 보면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산업 생산이라든가. 여기는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뭐 예측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나왔고, 중간중간에 코로나 관련된 액션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한테 공격적으로 뭔가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지만 그게 경제를 돌리는 데는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 작동하고 있고, 리커창이 그걸 떠받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경제 지표는 거기에 잘 반응하지를 못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시장을. 중국 심리지수인데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톰슨 로이터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수출 패턴인데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주요 국가들의 그 패턴을 보는 이유는 글로벌 동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역 동향이나 글로벌 전체적인 동향 때문에 그런 건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건 일본 수입이거든요. 일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긴 한데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지표, 미국 경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잘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좀 잘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네가 기관입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기관이 막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기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을 밀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이탈을 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이 계속 잘 밀려 올라갈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5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 현재 상황이고,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느냐, 그렇진 않은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 시장은 경제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고요. 미국은 약화됐던 게 조금씩 개선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점 언저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아직까지 정점을 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유럽은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중국은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써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발현되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에 딴지를 걸면서 액션이 제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무역 동향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다. 글로벌 전체. 그래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사실 경제 지표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거가 아니고요. 푸틴이 겨울 들어서 화작지를 치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가장 심중의 불안정성을 만들기, 제 심리에 불안정성을 띠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게, 지금도 사실은 좀 들쑥날쑥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걸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액션하고 코로나의 확산이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타나기도 전에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9월, 10월, 그러니까 잭슨홀 때에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9월달 기준금리 인상 때에도 특별히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시장이 잘 갈 것 같은데, 그 뒤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푸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